한국 학교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미국 뉴저지도 지금이 시험 기간입니다.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실험 과제들과 그다음에 숙제들, 그리고 진도가 나갈 때마다 보는 퀴즈들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학기마다 대략 2-3번 정도의 퀴즈를 보는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치면 쪽지 시험 같은 거겠네요. 평소 숙제나 실험 과제들도 전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 수업에 충실해야 그 학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평가 시험인데요. 이거는 미국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평가 시스템입니다. Measures of Academic Progress라고 해서 맵 테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맵 테스팅은 그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프로그레스를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학업 성장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맵 테스팅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 수준을 고려해서 진행됩니다. 학업 수준이 낮다면 쉬운 문제로, 학업 수준이 높다면 어려운 문제를 평가한다는 뜻이죠.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컴퓨터가 난이도를 그때그때 조절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측정하죠. 말하자면 상대평가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와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읽기와 언어 사용 능력, 그리고 수학을 평가를 하는데 맵 테스팅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표준평가 시험입니다. 2001년에 NCLB라고 해서 No Child Left Behind Act라는 법안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놔두지 않겠다는 법인데요. 이 연방법은 각 주에서 3학년에서 12학년까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표준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곳에서 표준평가 시험이 있긴 했었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의무화되면서 각 주마다 표준화된 평가 시험이 생겨났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NJSLA라고 해서 New Jersey Students Learning Assessment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AASPP라고 해서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50개의 주별로 50개의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진 표준 시험이 있습니다. 이름도 다 다르고요. 맵 테스팅이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상대평가였다면 이거는 레벨과 점수가 나오는 절대평가입니다. 각 주마다 평가 기준도 다르고 만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뉴저지 주의 스테이트와이드 테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주 전체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NJSLA와 NJGPA입니다. NJSLA는 3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학생들이 각 학년마다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를 평가합니다. 3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각각 ELA, English Language Art가 있고 Math, Science가 있습니다. 각각을 아래와 같이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ELA와 Math는 매년 보지만 Science는 5학년, 8학년, 11학년만 봅니다. 뉴저지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가 4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5학년, 8학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년인 거죠. 그리고 12학년에는 대부분 대학 준비나 직업 교육, 심화 수업이나 아니면 인턴십 같은 걸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11학년이 정규 교육으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만 ELSA, S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NJGPA는 ELA와 MES만 있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대입 시험인 SAT나 ACT를 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서 졸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NJGPA를 통과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NJGPA는 11학년에 치르게 되고요. 만약 이때 통과하지 못하면 12학년 때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5학년, 8학년인데요. 지금이 바로 NJSLA 시험 기간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에 시험을 보는데 학교마다 시험 기간은 다를 수가 있고요. 둘째 학교의 NJSLA 시험 기간을 참고해 주세요. NJSLA 매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유닛 1, 2, 3으로 분리를 해서 각각 시험을 봅니다. 하루에 모든 내용을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수학 한 과목도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LA와 사이언스도 각각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내요.
마지막 메이크업 테스팅 기간은 시험 기간에 아팠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미 한번 시험을 본 학생들은 메이크업 테스팅 기간에 다시 시험을 볼 수는 없고요. 매스는 60분씩 3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요. ELA와 사이언스는 90분씩 2일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에 비해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더 주는지는 학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때 되도록이면 영어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표준평가 시험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NJSLA와 NJGPA의 연습 문제도 이런 식으로 뉴저지 어세스먼트 리소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Educator Resources 메뉴에서 Practice Test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와 매스 그 다음에 사이언스 모두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요.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년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연습 문제만 모두 풀어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들이 이번에 망쳤다고 하는 그레이드 5의 수학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매스에서 그레이드 5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컴퓨터 베이스드 프랙티스 테스트와 페이퍼 베이스드 프랙티스 테스트로 나눠집니다. 컴퓨터 베이스드는 유닛 1, 2, 3이 나눠져 있고요. 페이퍼 베이스드는 모든 유닛이 합쳐져서 PDF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대부분의 학교가 컴퓨터 베이스드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스페니쉬가 아닌 것 중에서 TTS라고 되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TTS는 Text to Speech라고 해서 영어로 된 지문을 읽어주는 건데요. 번역이 안 되니까 읽어라도 주면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겠죠.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보기를 고르는 유형이 있고요. 문제 풀이를 이런 식으로 적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는 유형, 그 다음에 숫자를 직접 적는 유형, 그 다음에 블럭을 옮겨서 놓는 유형이 있고요. 그래프상에서 점을 찍는 유형도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서밋을 하시면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해설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북마크를 해놨다가 다시 풀어볼 수도 있고요. 자나 아니면 계산기 같은 것들을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단위 환산표 같은 거는 엑스이빗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짐이 리본을 이용을 해서 북마크를 만들려고 한대요. 9핏의 리본이 있고 북마크 하나당 3분의 1풋의 리본이 필요하다고 할 때 몇 개의 북마크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래 박스에 정답을 쓰라고 하네요. 1핏당 3개의 북마크를 만들 수 있으니까 9 곱하기 3을 해서 27을 아래에 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밋을 해서 보면 스코어에 1이 되어 있어서 정답인 거를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이언스도 비슷하게 TTS 버전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런 비슷한 연습 문제를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요. 만약에 연습 문제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서는 찾아보시면 유료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JSLA의 성적표의 예시입니다. ELA와 매스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레벨을 분류하고요. 사이언스는 4단계로 분류합니다. 점수의 레인지도 조금씩 다르고요. ELA와 매스가 레벨 1, 2, 3로 되면 기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보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레벨을 받은 학생들은 그 다음 학년에서 좀 더 어려운 심화반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집을 보실 때 이렇게 학교들의 점수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런 학교의 평가 점수는 greatschools.org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학교의 전체 점수는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는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소외되는 학생들은 없었는지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테스트 스코어스는 주마다 다른 표준평가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서는 NJSLA의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캘리포니아의 학교는 CAASPP의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레이스쿨스의 학교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시험들의 종류 그리고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리피너스 홈페이지를 티스토리에서 워드프레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료들이나 여러가지 연습 문제들을 리피너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리피너스.com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